저 PBR 관련주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오늘은 시총 1조 미만의 저 PBR 관련주 5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지않아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될 증권오빠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기업밸류 프로그램 실시 기대감으로 현기차 금융지주를 선두로 저 PBR 대형주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대형주에 이어 실총 1조 미만의 종목들도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작은 종목의 경우 변동성이 크기에 묻지마 투자는 지양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종목을 선별해서 접근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2월 3일 시총 상위주 위주로 저 PBR 탑7 종목을 선별하여 유튜브 영상 업로드했었고, 오늘은 시총 1조 미만 중 저 PBR 1배 미만 5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고른 종목의 경우 정말 좋으니까 무조건 사보세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매우 부적절한 종목일 수도 있고, 뭘 이딴 걸 골랐지라고 생각될 종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럼 오늘 시총 1조 미만 종목 왜 골랐냐면, 기업밸류 프로그램 실시가 되면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좋은 분위기가 좋은 주가로 흘러가라는 법은 없기에, 이런 종목도 저 PBR에 일단 속하긴 하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5개 종목 PBR을 중심으로 선정해봤고, 이제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원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시총 상위주 저 PBR 탑7 간단히 언급하면, 하나금융지주부터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미래에셋증권, 현대백화점, 이마트, 영업무역홀딩스 골라봤고, 현재까지 견조한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현대차의 경우 지난주 목요일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저 PBR 관련주들이 시장의 테마로 부각되면서 투자자마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반면, 이제 대한민국 증시가 제자리 찾아가는 첫걸음이다 등등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금융당국에서 밀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나쁠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해당 기업들 역시 주주 환원 정책을 비롯하여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이슈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국내 대부분의 동학개미가 원하는 것은 바로 공매도 척결, 혹은 그게 안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매도 손질입니다. 눈 가리고 아웃식의 임시 방편은 역시나 국내 증시가 그렇지라는 냉소를 받을 수 있기에 총선도 있고 하니 제발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뜯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 PBR 섹터가 시장의 트렌드로 확고해져 쭉 우상향하더라도 단순 PBR만을 보고 투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ROE, PER, BPS, 영위산업군의 비전 등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종목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 PBR만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최근 급등한 종목들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으나 테마로 인해 상승폭이 컸던 종목도 일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시총 1조 미만 저 PBR 탑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저 PBR 관련주 주도 섹터가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임을 감안하면 수급적으로 중소형 종목에도 이어질 수 있는데, 하나손해보험과 제주은행 등 시총 1조 미만의 보험, 은행 종목도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손해보험을 떠올리면 여성을 위한 보험 상품에 특화된 회사,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에 인색한 회사, 이렇게 양면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주주 친화 정책의 경우 회사 사정이 있겠지만은 19년도 결산기부터 22년 결산기까지 4년 동안 결산 배당 미실시했습니다. 2018년 결산 배당을 주당 130원 실시하였는데, 현재 주주 환원 정책이 기업들마다 이슈화되고 있기에 23년 결산 배당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에서는 최근 리포트에서 하나손해보험이 23년 DPS를 주당 250원, BNK 투자증권은 주당 200원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IFRS 17 도입으로 재무 상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기에 배당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만, 배당을 하더라도 투자자의 만족을 이끌어낼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하나손해보험 PBR은 0.24배, 퍼는 3배 극초반, ROE는 9% 중반대로
재무제표상으로는 무난한 점수 받을 수 있겠지만 최근 슈팅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시총은 지난주 목요일 종가 기준 6,100억, 52주 최고가는 5,640원으로 3년 만에 최고 거래량 터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바이오 연료 사업 부문과 팜 플랜테이션 사업을 영위하는 JC케미칼입니다. JC케미칼 시총 규모는 작습니다. 지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1,500억 수준으로 스몰캡 중에 스몰캡인데 영위 사업에 대한 향후 비전이 명확하여 4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시케미칼의 바이오 연료 사업부는 팜유와 대류를 기반으로 바이오 디젤 생산, 그리고 팜유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바이오 중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된 어, RFS, 즉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제도인데요. 이것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시케미칼 매출에서 바이오 연료 사업부의 비중이 약 85%, 팜플레이테이션 사업이 15%로 방금 말씀드린 RFS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혜받을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RFS 비율을 3.5%, 올해부터 26년까지는 4%, 27년부터 29년까지는 4.5%, 30년에는 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뚜렷한 실적 증가세 폭은 없지만 꾸준히 영업이익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1년 영업이익 보게 되면 398억 달성했고 22년은 426억. 작년 실적은 22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컨센은 약 300억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석유가 지분의 40% 가지고 있기에 경영권 측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PBR은 0.93배, PER은 약 11배 수준으로 일단 이 종목은 시장에서 극소외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간혹 피레침을 쏘면서 거래량 터지긴 하지만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기업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영위 사업이 인정받는 그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3위는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 역시 앞서 5위로 소개드렸던 하나손해보험처럼 해당 섹터에서 다소 아웃사이더로 평가받는 종목인데 소형 증권사이지만 나름 내실이 상당히 있는 증권사라 생각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과거 증권사 취업 준비할 때 다른 대형 증권사들 뭐 서류 전형, 최종 면접 등 꽤 많이 봤지만 신영증권은 서류 전형조차 합격되지 않더라고요.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채용 인원이 적고 스펙이 상당히 좋은 분들만 합격을 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업의 내실은 단단해지고 있는 반면 외형 확장은 크게 없는 알짜 증권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PBR은 0.34배, BPS는 19만 원 수준으로 대주주와 자사주 지분 합치면 60%가 넘기에 경영권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 평가됩니다. 배당 역시 최근 상기는 주당 4,000원 실시하면서 배당 수익률 6%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도 딱히 흠잡을 곳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영증권 월봉 차트 보면 2007년 기록한 역사적 최고점인 79,700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영진에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분명 회사 급성장이 가능해 보이는데 뭐 이 부분은 회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네, 자 이제 이어서 바로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 시기 때 투자를 하여 재미를 봤던 종목인데 CJ 프레시웨이는 국내 1위의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병원 위탁 급식 점유율 1위 기록하고 있고 어린이집 배식에 있어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작년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지난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다수 증권사의 컨센을 초과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달성했습니다. 작년 매출액 3조 742억, 영업이익 993억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단체 급식 사업 매출 향상이 특징적인데 대형 고객사 수주에 성공하면서 수익성에 기여한 점이 호실적으로 작용했습니다. DPS 시가 배당률이 아쉽긴 하지만 주당 450원으로 결정되었고 21년 300원, 22년 350원을 감안하면 조금씩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주주에게는 이게 중요하진 않겠죠. 창사 이래 역대급 실적 달성한 만큼 주가로 화답하길 기대하는 분이 많을 텐데 CJ 프레시웨이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 이제 분야에 속하는 현대그린푸드, 대상 등의 종목 보면 이런 종목군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야금야금 꾸준히 실적을 창출해 가면서 주주들에게
보다 많은 배당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주주 속태우기 딱 좋게 흘러간 종목 중 하나이기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화병 걸리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긴 호흡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정리할 수 있겠네요. 1위는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하이로 코리아는 개장용 피팅 및 밸브 전문 업체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 해양 플랜트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빅3 조선사로부터 꾸준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이로코리아의 실적 역시 상향될 수밖에 없기에 장기적인 성장세에 시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의 지난 목요일 종가는 24,650원으로 PBR 0.78배, 시총 3,100억 수준입니다. 하이로코리아의 포인트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석유화학과 해양 플랜트 등 이런 전방 산업에서는 사실 진입 장벽이 높아요. 따라서 웬만한 기술력 가지고는 입찰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하이로코리아의 50년 업력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저 PBR 트렌드에 딱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시총 대비 현금 보유량이 많은 것도 당연 장점이겠지만 작년 6월 주주 환원 공시를 통해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300억가량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의 30% 이상의 배당 성향 실현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작년 6월 공시 발표 시점 주가를 보니 2만 4천 원대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두 달 뒤 52주 최고가인 3만 1,600원 달성했지만은 근 8년째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을 한다면 주가의 레벨업 기대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였기 때문에 오늘 1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시총 1조 미만 저 PBR 5개 종목을 추려 간단히 언급해봤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추천을 위해 선정한 종목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아울러 우리에게 소소한 수익을 주고 있는 공모주 청약 이번 주 4건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회사 청약 일정 잘 체크하셔서 참여하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코셈, K웨더, APR 공모주 청약에 대해 영상 업로드했으니 궁금한 분들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